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웬일입니까? 탈북자 단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 북한의 대변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황당한데요. 예.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이제 핵협상, 남북 간에도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상회담도 있고 뭐 고위급 회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북 간에도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정상회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회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인권 단체들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는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달라 이런 욕구가 굉장히 넘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는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제 엊그제 미 국무부가 국가별 그런 인권 상황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오히려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 또 이 김정은 체제 문제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를 입막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법이 3, 4년 전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인권법이 이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인권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예산도 뭐 조금밖에 안 줬지만은 인권재단이 하려면 인권이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임명해야 되는 인권 재단에 이사들이 아직도 선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만 인권법 통과시켜놓고 말로만 인권재단은 만들어놨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 북한 인권 담당하는 그런 전문 대사가 이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임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벌써 이제 2년, 3년 차로 접었는데 그것도 임명이 안 되고 공소로 남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전부 적시됐어요. 예, 그러면서 특히 이 탈북자들이 국내 활동과 관련해 갖고 너무 압박하고 있다. 근데 제가 저 주변에도 이제 그 탈북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대외적으로 이제 뭐 강사, 강연으로 다니는 분들 또 언론에 나와서 북한 실상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 북한 실상이 김정일 체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방송에도 출연 못하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미 국무부가 전부 인터뷰를 통해서 전부 수집해갖고 인권 보고서에 다 담아놔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그 비판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전단도 또 못 뿌리게 해놨잖아요. 전단도. 이러니까 거꾸로 김정은이의 인권 탄압을 현 정부가 방조하는 것 같은 인식을 이렇게 외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 NGO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나빠질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과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런 와중에 최선희가 또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급냉되면서 말이죠. 북폭도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그냥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놀랬지 않습니까? 본래 이제 트럼프를 만만하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김정은이가 나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해. 나는 트럼프 만나지 뭐 폼페이오나 비건 만나가지고 그런 실무 접촉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한 칼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도 김정은이가 그렇게 탑다운 하니까 트럼프도 가서 만나봤는데 만나고 나니까 역시 김정은이는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2차 정도에서 트럼프가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보니까 더 이상 트럼프한테 속임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걸 이제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반대로 옛날 같으면 미국이 조금 이제 이 양보안도 내놓고
또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제 전략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하노이 회담을 깨고 나온 이후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뭐 국제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망신을 벗어나려면 정말 정상적인 협상자 같이 합리적인 그런 협상안을 내놓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는 처음서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국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끌어올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아는 게 뭡니까? 속칭 벼랑 끝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포와 우려. 예. 이걸 조성해가지고 말하자면 트럼프라 하여금 지금 하노이 회담에서 내놨던 거를 다 버리고 김정은이가 내놓은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먼저 제재 완화 이거를 내게 하기 위해서 최선희를 딱 앞장세워가지고 항상 최선희 앞장세우는 네, 김정은이가 이제 선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나가면 트럼프 지금 무섭잖아요. 그 트럼프한테 또 한 대 맞으면 이거 휘청거려갖고 이제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권 붕괴로 가죠. 네. 예,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최선희는 본래 작년 1차 회담 하기 전에도 펜스 부통령하고 맞붙어가지고 한번 싸움닭으로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선희를 딱 앞세워갖고 오늘 또 나 그런 식이면 회담 안 한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대리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 대리전 벌이는 데서 제가 꼭 인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네네. 회담 끝나고 하노이에서 열차를 타고 갔잖아요. 네. 열차를 타고 가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됐대요. 이건 최선희가 이제 인용한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 평양에서. 회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김 위원장은 왜 이런 열차 여행을 또 해야 하지? 66시간. 예. 네, 66시간. 그러니까 이게 본인 신세가 지금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네. 왜 또 해야 하지? 라고 말했다며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이게. 또 분명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가. 미국을 깡패로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미국이 화나겠는데요. 네, 깡패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이나 바람도 크지 않다. 이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차 타고 자기네 둘이 갈 적에는 미국 깡패가 있다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욕을 지금 마음이 엄청 불쾌하고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트럼프한테 부딪히기는 겁나니까 최선희를 살짝 앞세워가지고. 이게 똥돼지 이거 네. 앞에선 얘기 못하고 뒤에 기차 타니까 내 바닥이다, 내 그렇죠. 땅이다 싶어갖고 말이죠. 그래서 네. 깡패 같은 트럼프하고 욕했군요. 네, 이렇게 욕해놓고 뒤에다가 살짝 지금 동창리 미사일 가지고 네. 트럼프한테 겁주는데 트럼프는 이거 하나도 겁낼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진짜 겁나는 것은 미 의회에 있는 민주당이 겁나고 미국 국민이 겁나고 미국과 언론, 미국 내 전문가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렇게 김정은이가 어설프게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제 트럼프가 전혀 김정은이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트럼프 카드는 딱 하나예요. 미국 내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갖고 김정은이를 세게 때리려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즉 제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미국에서 인기가 올라가요. 아, 그럼 이제 북복도 가능해지는 거 그러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예. 김정은이가 옛날식으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달에 하던 식으로 이번 2차 회담을 내다가 된통 혼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시진핑도 트럼프가 무서워가지고 미국 못 가잖아요. 그렇죠. 3월 말에 가려다가 안 간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시진핑이도. 이야, 이거 그런 지금 시진핑도 그렇게 나오는데 시진핑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베이징 한번 와봐. 다 들어가고 도와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고 하노이 회담에서 사인 안 하고 나가니까 트럼프 만나가지고 무효협정 사인은 하려고 갔는데 사인 안 하면 이 시진핑가 망신 나가는 거하고 김정은이가 망신 나가는 거는 이 국제정치 판 자체를 확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중국 그 시진핑은 지금 중국 꿈을 2050년도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트럼프한테 가서 사인하고는 중국 못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트럼프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미국을 트럼프를, 깡패라고 그랬다. 예, 움직이겠다. 심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할 일은 트럼프가 이번에 제대로 된 안을 내놨잖아요. 네네. 예, 로드맵 다 내놔라. 그리고 영면 갖고 안 되니까 WMD 생화물까지 다 내놔라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제재 풀겠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김정은과 공조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전략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현 정부 지지율 또 떨어집니다.
뭐 정신 지지율이 바짝 아니라 차리네.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그렇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당 차원, 뭐 보수냐 진보냐 차원이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지키는데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안보를 지키는 길은 딱 한 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원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안보가 흔들릴 때, 위험할 때, 특히 김정은이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을 때는 동맹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동맹의 원리에서의 핵심은 군사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재개해야 되고 삼축 체계도 다시 빨리 구축해갖고 또 사드도 제대로 빨리 배치하고 그래갖고 공수 수세적인 입장에서 처했을 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고 또 공격할 수 있을 때는 또 잘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용 정밀 타격용 무기 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또 방어용 사드 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이래야만이 대한민국 안보가 지켜진다. 예.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김정은이 미국을 보고 깡패라고 얘기했다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1차 회담이죠. 앞두고 김정은의 발언이 문제돼서 회담을 취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물론 김정은이의 북폭, 레짐 체인지 희망적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북폭을 당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